눈에 보이지도 않고 단 하나로 정의 내리기 힘든 행복. 행복은 무엇일까요? 我覺得開心嘅生活就可能同自己嘅朋友、父母、伴侶 Having someone who loves you and you love them back. 좋은 사람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복의 조건을 물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다는데요. 받쳐졌을 때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잖아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경쟁 사회니까 누구랑 비교를 해서 30대 미혼율 51.3%.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곳은 서울에 있는 한 음악 방송국입니다. 한디의 깨알 상식 들으면서 이 아침 같이 합니다. 답 3번 가을을 상징하는 뜻이군요. 라고. 가수 이한철 씨가 DJ로 활동하고 있는 아침 라디오 방송이 한창인데요. 조금 다른데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부스 밖에서 원고를 검토 중인 한 사람. 일하는 모습이 상당히 진지합니다. 혹시 프로그램 작가인가요? 저희 매주 라디오 그 방송에 있어서 박 기자 어디가라는 여행지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생방으로 하려고 왔습니다. 라디오 방송 출연 때문에. 박찬은 씨는 한 신문사 주간지에서 여행 기사를 쓰는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매주 라디오에 출연해 여행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8년째라고 하네요. 자, 매일경제 박찬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은 기자입니다. 같이 오신 이분들 뭐예요? 아, 미신지. 그 평화방송에서 저 이렇게 찍어주시는 특집 다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일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좀 찍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 한 분 계시는데 네. 감독님 얼씨구 한번 해주십시오. 셋, 넷. 얼씨구. 자, 그러면 오늘은 어느 곳으로 여행 가볼까요? 네, 오늘은 이 가을 추자가 들어간 추자도. 추자도. 네. 추자도에 왔다면 어디부터 가봐야 될까요? 저처럼 만약에 캠핑을 하신다 그러면 배낭이 좀 클 거 아니에요. 오. 그럼 그거를 맡길 수 있는 여행자 쉼터가 생겼어요. 현지인만이 알 수 있는 숨은 여행 정보로 꾸준히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말마다 전국 여행지를 돌며 몸소 취재한 결과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제주도까지 가시는 거예요? 언제 가서- 쉬세요? 언제? 5시 반 비행기니까 한 3시에는 집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비행기 시간 전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되게 안이한 생각을. 전이라는 게 뜨기 전? 응. 아니 그냥 바로 앞인데. 소탈한 성격에 친화력도 좋아 제작진과도 스스럼 없이 일상을 나누기도 한답니다. 예전에는 심야 시간 때도 했었고요. 근데 심야 시간은 청취자들이랑 약간 그 밤의 라디오 시간에서 서로 얘기하는 그런 매력이 있고, 새벽은 별 보고 나오는 건 똑같지만 뭔가 또 출근하시기 전에 조금 화이팅 넘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또 그런 게 있어서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좀 피곤한 건 있지만.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오늘 또 바로 출근을 해서 이제 제 회사 본업을 하러 가야 됩니다. 찬은 씨는 유명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여행과 라이프스타일 코너 기사 작성이 그의 업무랍니다. 동대구역 바로 앞에? 좋은데. 장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연락드렸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돌이켜보면 기자 일은 처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4학년이 됐을 때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나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다이어리 꾸미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패션 잡지 기자가 되어볼까? 당시 섹스 앤드 시티가 엄청 유행이었어. 캐리 브래드쇼 같은 한 달에 한 번 칼럼 쓰는 되게 화려한 멋진 커리어 우먼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패션 잡지 기자를 꿈꾸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새벽까지 막 립스틱 화보 100개씩, 립스틱을 100개씩 찍고 막 전국에 있는 동물원에 다 전화해서 어디 촬영용 뱀 없나요? 막 이런 거 섭외하고. 패션 잡지를 시작해서 사보, 월간지 등을 거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20, 30대가 남들에겐 혼인 정년기였다면 찬은 씨에겐 일의 정년기였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주인공처럼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쉽지 않았죠. 너는 언제 쉬냐? 너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너무 피곤해도 재밌으면 사실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은. 남들이 봤을 땐 일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프로젝트를 다 끝내놓고 나서 아주 좋은 곳에서 사람들이랑 내가 아끼는 지인들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친구 한 명에게 내가 힘들고 속상한 거를 털어놓을 수 있고 저는 나름대로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캠핑장. 오늘은 이곳에서 찬은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텐트 설치는 캠핑 마니아 찬은 씨에겐 이제 일도 아니라는데요. 됐다. 정신없이 바빴던 일주일. 오늘은 캠핑으로 재충전하러 온 걸까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퇴근박이라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바로 캠핑 가서 다음날 바로 출근하는 퇴출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책을 내고 나서 좀 바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최근에는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일의 연장이었군요. 그동안 여행 경험을 묶어서 책을 냈다고 합니다. 북토크, 그러니까 책을 이제 홍보하는 자리이긴 한데요. 독자들을 만나고 1박 2일로 이제 캠핑을 실제로 같이 해보면서 독자들이랑 바베큐도 이렇게 구워서 먹고 한 1박 2일 국내 최초 네, 백패킹 페스티벌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이 저물고 드디어 독자들과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텐트를 치고 있는데 텐트 안으로 물이 들이차고 그럼에도 라면을 먹겠다고 끓이고 있고 그래도 스릴감 있고 그래도 도착했었을 때 뭔가 해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먼 곳에서도 많은 독자들이 찬은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책을 읽으며 공감했던 내용을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꽤나 즐거운 모습입니다. 아시죠? 경북의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분은 찬은 씨의 여행 메이트이자 책 편집에도 참여한 유튜버라고 하네요. 저희가 카누 타고 갔던 데도 언니가 저한테 너무 행복하면서 텐트를 치고 또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상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순간들이 다 행복하니까 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웠는지 이런 거 하자고 하는 사람 주변에 나밖에 없지. 약간 제가 남자가 아니라 제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제가 그랬죠 언니한테. 나도 언니밖에 없어. 우리 너무 정신승리하고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언니한테 제가 피해를 조심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질문 없이. 북토크가 끝난 늦은 저녁 식사. 본업인 기자부터 라디오 방송 게스트에 에세이 작가까지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찬은 씨. 연애할 시간도 없이 바쁠 것 같은데요. 혹시 비혼주의자는 아닌가요? 비혼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도 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데려와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 결혼을 아예 내가 안 해야 되겠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결혼 뭐 연애를 일단 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전히 네, 열어놓고 있습니다. 열린 결말이에요.
여러 분야의 책으로 가득한 이곳은 찬은 씨 집입니다. 일이 없는 날엔 이렇게 혼자서 여유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주변에서 찬은 씨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 때도 있었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내가 진짜 최선의 노력을 지금 안 다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부모님한테 약간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등록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찬은 씨는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보회사의 담당자님께서 박찬은 씨는 자기 일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오히려 결혼 시장에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 더 나이가 어리고 직업이 지금처럼 전문직이 아닌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구나. 대한민국의 결혼 시장이라는 곳에서 그게 결혼을 했느냐 안 하느냐,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보다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계속 이끌어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나 그런 걸로 뭔가 기준을 삼아서 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다시 여행을 준비하는 찬은 씨. 언젠가는 인생 여행에 함께할 동반자가 생기겠죠? 여기는 경기도 양평. 인생의 반쪽을 기다리고 있는 또 한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곳은 30대 중반 신성원 라자로 씨가 일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사무실입니다. 작은 규모의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판매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서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농산물을 짓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들 리스트화하고 그분들을 도울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판매나 가공이 어려운 소농을 돕는 일을 하는 성원 씨. 지역의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일도 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 카페 사장님은 지역 농산물로 직접 빵을 만들어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리모델링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가공 시설이 지금 몇 개가 남아 있는 게 있어가지고. 공장 허가도 다 나와요. 그건 해야 돼요. 이곳에선 만나기 힘든 또래라 그런지 일 얘기 끝에 가끔은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수장님 몇 년생이셨죠? 저 87년생이요. 87년생이요? 그럼 결혼은? 결혼 안 했죠. 아직 안 하셨군요. 못했어요. 노력은 해왔는데 아직 짝을 못 만난 거죠. 혼인 정년기가 되다 보니 요즘 부쩍 혼인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 성원 씨.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고는 있는데 그렇게 만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소개해드릴까요? 주변에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물색을 해볼게요. 제 주변에는 그래도 아직 미혼인 친구들이 많아서. 혼인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성원 씨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변에서 이제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주변으로부터 결혼 질문을 받으면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오히려 저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제 이상형도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러면은 또 좋은 인연도 소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성원 씨. 먼저 귀농하신 부모님을 따라 서울에서 양평으로 온 지 10년째인데요.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루 일과를 부모님과 나누는 효심 깊은 아들입니다. 일을 잘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최근 들어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이제 너도 짝을 만나야지. 짝?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데 기회가 많이 없네. 결혼해서 독립해야지 이제. 나도 빨리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 기회가 그게 쉽지는 않는데 너무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러잖아 원래. 부부라는 거는 두 사람이 만나서 부족한 걸 채우는 게 부부라 그러더라고. 그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기회는 많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반쪽, 너의 갈비뼈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에게 주시리라 나는 믿고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거든.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길 바란다. 우리한테는 항상 따뜻한 자식이지만 사실 빨리 독립해서 네 인생을 빨리 강구하는 게 좋지. 내가 나갔으면 좋겠어? 그럼 독립하길 원해 엄마는. 오랜 세월 부부로 살아도 세월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몇십 년 동안 이제 함께 살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환경에서 또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서로 돕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신뢰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처음에 결혼할 적에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래도 최고의 행복은 결혼이지 않나. 자기 혼인에 대한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확인한 성원 씨.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마저 드는데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답니다. 제가 카톨릭인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랑을 약속하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좀 사랑의 충족감이 좀 채워진다는 점이 있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점도 저는 또 다른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결혼이 하고 싶습니다. 가톨릭 사랑 안에서 나의 반쪽 찾기. 지금부턴 평생을 함께할 반쪽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랑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자가 직접 우리에게 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성이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카톨릭에서 하는 좀 피정 프로그램이나 또 이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다양한 동호회 활동들 그런 것들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그에겐 어렵기만 합니다. 성원 씨는 언제쯤 인생의 반쪽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서울 절두산 성지 옆에 있는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교육관인데요. 오늘 이곳에선 좀 특별한 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윤현수 그라시아입니다. 저는 89년생으로 러시아 어문학, 노원 어문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정작 하고 있는 일은 앱이나 웹을 개발하는 IT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남녀가 나이와 직업, 사는 곳, 취미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번 피정을 주관하신 최영민 베드로 신부님이신데요. 이건 어떤 피정인가요? 네, 혼인성소 찾기 피정 Oh My Half는 2012년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걸 포기하고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헬조선이다 이런 유행어가 생겼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 만남의 장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만남의 장을 연 겁니다. 이번 피정엔 30대 미혼 남녀 청년들 27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좋은 남편이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생기면 같이 좀 노래도 하고 그런 삶을 좀 꾸는 것 같아요. 성원 씨는 이번 피정엔 남다른 기대를 안고 왔다고 합니다. 좋았던 부분은 카톨릭 친구들 안에서는 그래도 좀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좀 남편으로서의 배우자로서의 그런 비전을 본다던가 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좋은 점들을 찾아준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 성소를 찾는 청년들에게 최용민 신부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숨쉬고 살아있다는 뜻은 뭐냐? 누군가를 좀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야. 사랑은 기쁨의 원천.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기쁨의 원천이고 또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알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순절 전체가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뭐예요? 당신 모든 것을 다 내놓아서 자기 목숨마저도 내놨다. 여보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여보 내 모든 걸 다 줄게. 이 뜻이야. 여기까지 할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뭐 농담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뭐 혼인 생활이 이제 고생 시작이지 무슨 그죠? 그러나 왜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고 축복을 받느냐? 내가 사랑할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줄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할 그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이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신적인 사랑의 가장 근사치에 가깝게 사랑할 수 있는 인간 존재들이 있다. 그 인간 존재가 누구냐? 엄마 아빠예요. 사랑은 사랑한 만큼만 기쁘거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가장 많이 행복한 거예요. 가장 많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길이에요. 오늘 처음 만난 참가자들의 어색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준비한 레크레이션 시간. 자신을 표현하는 색을 만들어보는 참가자들인데요. 생각보다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레크레이션을 통해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긴장이 많이 풀어졌는지 처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 보이죠? 이번 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참가자들이 그룹을 이루어 자리를 바꿔가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도 알아가고 자신을 알리기도 해야죠. 남들 하는 거 그냥 뭐 산책하고 뭐 뛰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좀 캠핑 같은 거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해요. 피아노 치고 있고. 러시아 어학 전공했으나 실제로는 웹이랑 앱을 만드는 IT 서비스 기획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 계기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신학교 준비를 하다가 최근에 그 가족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되게 큰 계기가 있었는데 그 연애만 하는 게 아니고 성가정, 가정이라는 것도 그 사이 안에서 뭔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런 걸 이루고 싶다라는 되게 큰 계기가 있었어가지고 기왕이면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같은 그 카톨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이제 가족일 거잖아요. 다 모태시장도 있으실 분도 계시고. 그래도 뭔가 이상적인 가족을 딱 한번 생각을 해보신 거네요, 깊게. 네, 맞아요. 근데 꼭 그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뭔가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신앙은 같지만 나이, 자라온 환경, 취미, 경제적 상황, 많은 것이 서로 다른 참가자들. 과연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다를까요? 굉장히 지금 저 20, 30대는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만 봐도. 그래서 그게 뭐 결혼을 안 한다든지 자녀를 안 갖는다는 것이 그냥 청년으로서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삶이 치열하고 힘들어서 그 지경까지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한국에서 돋보이는 게 너무나 정말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한국은. 굉장히 두렵죠.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출산이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저도 아직까지는 좀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있고 제가 아이를 낳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 세상이 그동안 변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맞춰나가지 못할까 봐 좀 걱정이 있고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 저의 의무가 주어지는 순간부터는 그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왠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성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계기는 저희 가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병원에서 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버지께서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가족들도 그 슬픔들을 이겨내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사실 쉬운 과정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서로 피곤할 텐데 탓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뭐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렸던 게 제 가슴 속에는 되게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고 하느님께서 성가정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느님 품 안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많은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숙소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데이트 상대를 정해 편지를 써야 하는데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을 상대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사랑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선뜻 써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청춘들은 이번 피정에서 사랑의 원천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곳은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입니다. 잠시 후 이곳에선 혼인미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신부 박지흔 파비올라와 신랑 임재용 베네딕토. 오늘 혼인미사의 주인공입니다. 저희가 신부님께서 주관하시는 청년 피정에서 만났거든요.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시니까 저희가 이제 주례를 부탁을 드렸어요. 이 둘은 2년간의 연애 끝에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혼인 성소 찾기 피정인 오 마이 하프에서 처음 만난 것이 그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신랑 임재용 베네딕토과 신부 박지은 파비올라 양의 혼인미사가 거행되겠습니다. 먼저 주례사제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주례사제는 최영민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오늘의 주례사제는 혼인성소 피정을 주관하시는 최영민 베드로 신부님인데요. 신랑 신부가 인연을 만들어주신 감사함으로 주례를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 입장. 영원한 사랑으로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실 하느님. 그 앞으로 지금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인류를 창조하실 때 남녀의 결합을 바라셨으니 혼인계약으로 맺어지는 하느님의 종들을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부부는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두 분은 하느님께서 주실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기르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나의 사랑과 신의의 표지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개인으로서 각각 하나였던 두 사람. 이제 부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기쁘게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가 끝나고 지인의 축가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을 지켜보는 최 신부님, 감격스러운 표정이네요. 혼인 성사로 드디어 부부가 된 임재용 베네딕토와 박지은 파비올라. 혼인 성사는 하느님이 부부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2주 후 두 사람은 스페인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 사진을 함께 보며 정리 중인데요. 이것도 기훈아? 이거는 나 감바스? 그거 제일 맛있었어. 그치? 어. 여기 완전 맛있었잖아. 아, 또 먹고 싶다. 그치? 또 근데 한 조각 먹길 잘한 거야. 맞아. 이게 너무 아, 피클이 없어. 맞아. 약간 느끼할 수 피클만 있어. 있었으면 우리 진짜 한 5kg씩 쪄서 왔을 수 있어. 신혼 때는 부부 싸움도 달콤한 추억이 되나 봅니다. 여행 중에 티격태격하다가 화해한 모습을 그대로 영상으로 남겼다네요. 찍고 있어. 결국 내비 문제로 내비 때문이야 이게 다. 좀 헤맬 수도 있지. 예민하지 않게. 그리고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세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자기랑 여기 온 것만으로도 너무 알콩달콩 신혼 생활을 이어가는 두 사람.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2명 정도, 13명. 13명 정도 이렇게 짝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좀 신기하게 눈에 시야에 딱 들어왔어요. 다른 분들은 안 보이고 그냥 이제 지은이가 눈에 들어와서. 그리고 첫인상은 약간 도도한 느낌? 웹툰 작가구나.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제가 웹툰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콘텐츠 담당 PD들한테 그 작가들에 대한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웹툰 작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냥 그런 느낌이요. 직업을 좀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프리랜서? 이런 분들의 생활을 잘 모르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상대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은 씨에게 가장 눈에 띈 남편의 모습은 웹툰 작가라는 직업이었다는데요. 직업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예민한 성격의 불안정한 프리랜서로 생각해서 처음엔 선뜻 마음을 열지 못했답니다.
생각보다 되게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고 소탈한 면도 있고 그렇게까지 예민하지도 않고 직접 겪어보니까 뭐 다 같은 사람이고 근데 의외로 저보다 더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면들을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서 결혼도 해도 괜찮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점점 바뀌어갔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지고 되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잘 받아주고 잘 이해해주고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재홍 씨의 애틋한 구애 덕에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2년간의 연애 끝에 한때는 비혼주의자였던 지은 씨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취업도 늦어지고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게 좀 제가 기대했던 대로 잘 안 풀리고 하면서 갑자기 결혼을 잘해야겠다. 취업은 잘 못했지만 그런 생각에 갑자기 또 막 결혼에 대한 그 초조함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 마음가짐이 잘못됐던 건 생각을 못하고 상대를 만나도 잘 안 되니까 거의 이제 남편을 만날 즈음 그때쯤 돼서 결혼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연애를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라고 많이 포기한 상태였죠. 제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그런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약간 어리석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사랑합니다. 영원히도 해줘. 사랑합니다 해줘. 사랑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여동생의 아들. 요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의 하나뿐인 조카 김로건입니다. 로건이 안녕하세요. 지금의 모습은 예전 두 사람이 꿈꿨던 것만큼 화려한 결혼 생활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젠 언덕으로 오를 때 옆에 손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이른 아침 아이들 유치원 등원 준비로 분주한데요. 스스로 준비하는 올해 7살인 첫째. 그리고 아직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둘째. 그래도 이젠 옷은 스스로 입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기 느긋하게 오빠들 등원 준비를 지켜보는 공주님. 바로 이 집 막내랍니다. 세영아 가방에 뭐 너 가져갈 거 잘 챙겨줬나 봐봐. 그 책 가져갈 거야? 열렸다. 가자. 출동. 아, 네. 저희 첫째 아들이고요. 첫째 아들은 강태양입니다. 네. 많이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마음이 많이 따뜻한 친구예요. 둘째는 강하늘입니다. 저희를 더 많이 성장시키게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것도 많이 발견하게 해주고 은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지? 딸랑구. 네, 그냥 진짜 마냥 귀여운 강은하라는 또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이렇게 셋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자. 응. 안 넣어도 돼요. 그치, 빼도 되겠지? 그럼 뭘 빼달라고 한 거야? 띠! 띠 안 가져갈 거야? 아니, 네가 책이라고 하는 줄 알았지. 아이들 속도에 맞추다 보면 등원 시간에 맞춰 달리기 일쑤인데요. 오늘도 우여곡절 끝에 두 아이 유치원차 탑승 성공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쉴 새도 없이 집안일을 시작하는데요. 아이 셋 키우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셋째가 태어나고 나니까 할만한 것 같기도 해요, 좀. 사실 박지선 마리나 씨는 10년 전 우연한 계기로 인생에 큰 변곡점이 생겼답니다. 2014년 아시아 청년대회가 대전 솔매성지에서 열렸는데요. 대회 둘째 날 교황님께서 세계 청년들을 만나 고민을 들어주는 자리가 있었고, 지금은 세 아이의 엄마가 된 지선 씨가 한국 청년 대표로 교황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사람의 안정과 행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교황님께서 오늘날 극심한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그리고 한국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한 삶이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선 씨는 자신의 선택이 정반대의 길이라 굉장한 두려움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저의 새로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었고, 과연 이게 행복한 삶인가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어떤 게 정말 행복한 삶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네, 교황님께서 자본을 통한 행복은 다 금방 사라지고 사랑을 통한 행복만이 되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조금 무겁게 다가오긴 했었어요. 그 사랑을 통한 행복이라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교황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지선 씨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책방을 열었고 여러 문화 행사를 기획하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행복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철구고요. 3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는 8년 차 됐고, 저희는 소개로 만나서 네,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 차려진 여자를 좋아할 것 같은 남자일 것 같아서 처음에는 두지 않았었어요. 기대를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약간 친구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처음 봤을 때 결혼까지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아내와 부부가 된 강철구 씨는 아이들을 좋아해 셋을 낳게 됐는데요. 자녀 셋을 키우는 일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울 때는 애들이 이제 같이 저희랑 다닐 때 주변에서 뭐 이제 모르는 사람이나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를 탄다던가 그럴 때 애들 셋이면은 힘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종종 들으니까 이제 애들하고 얘기할 때 너네들은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뭐 몇 명이나 이렇게 낳고 싶어 이런 얘기 했을 때 많이 낳으면 힘들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하면 좋은데 남들은 그걸 왜 하냐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 3명이 낳은 것들이. 3명 데리고 가면 어디 가나 다 엄마도 아빠도 어떻게 해 이런 눈빛으로 보는데 저희는 되게 좋거든요. 이곳은 철구 씨가 운영하는 작은 초밥집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자영업이 힘들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지만 철구 씨가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진짜 열심히 하고 집에 가면 애들이 맞아주고 와이프도 맞아주니까 그럴 때 보람도 같죠. 새 아이의 아빠라 어깨가 무겁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답니다. 지선 씨도 아이가 태어나며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새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으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새 아이와 씨름하다 보면 몸은 고되지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그 장면을 생각해 보라고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때 떠올랐던 장면이 저희가 5층 아파트 살았는데 그 옥상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엄마 아빠가 보면 춤도 추고 막 웃고 막 이랬던 장면이 내가 진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장면으로 뽑았더라고요. 그걸 아마 사람들 사이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아이들 안에서 느끼면서 얻는 게 바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강은아 밥 잘 먹어가지고 강은아가 힘이 진짜 세. 아니 2살 아기가 이렇게 힘이 세? 남편 철구 씨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앞다퉈 뛰어나와 아빠 품에 안기는 아이들을 보면 금세 피곤함은 사라지고 만답니다. 지선 씨는 10년 전 자신처럼 행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아가지 못해보고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랑 불안이 이게 뭐 결혼, 출산 뭐 이런 걸로도 이어지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첫째를 낳고 되게 더 이상은 아니다 막 라고 생각했는데 뭐 둘째 낳고 셋째를 낳아 보니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기쁨이 생기고 더 행복한 것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이상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주는 행복만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 박지선 마리나 강철구 아론 부부는 새 아이의 웃음에서 찾았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혼인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정말 그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열심히 일한 것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서슴없이 용기 있게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성가정을 꾸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야, 이 헬조선에서 내가 내 이세를 어떻게 키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살 걸 생각하니 참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아기 낳고 살면 하느님께서는 충분히 도와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선물 아이들. 하지만 현재 국내 난임 부부 25만 명. 늦은 혼인으로 점점 늘어만 가는 난임 부부들에게 안전하고 자연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죠. 혹시 잘 키우는 비법이 있을까요? 부부 소통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운 특별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4부작 사랑의 기쁨 3부 요람에서 영원으로.